KKMD 797화 미 유명 군사 전문지 워존 번역 70mm 유도 로켓 비궁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APKWS-2를 표준 공대공 무장으로 장착한 미 F-16의 등장. 70mm 유도 로켓 비궁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쓰일 수 있다? 얼핏 들으면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이야기가 미 공군에 의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군사 전문지 워존은 미 공군이 첨단 정밀 살상 무기 시스템 2 이하 APKWS-2를 단거리 공대공 무장으로 정식 채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2025년 1월 29일 게재했습니다. APKWS-2 유도 로켓에 대해 잠시 설명해보자면 하이드라 70mm 무유도 로켓을 레이저 유도 키트를 사용하여 정밀 공대지 유도 무기로 전환시킨 물건입니다. 기존 하이드라 70에 쓰이는 발사기, 로켓 모터, 탄두 및 퓨즈와 같은 부품들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22,000달러, 현재 환율로 3천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워존이 기사로 전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적외선 유도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9X 사이드와인더 블락2의 단가는 42만 달러, 현재 환율로 한화 6억 900만원 정도이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 암람의 단가는 무려 한화 14억이 넘습니다. APKWS-2 유도 로켓을 무려 46발 이상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공대지 무기로 사용되던 APKWS-2 유도 로켓을 왜 갑자기 공대공 미사일로 사용하는 것인지, 과연 효과는 있는 것인지 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미군이 근거 없이 그런 결정을 할 리가 없으니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LIG 넥스원이 공동 개발한 70mm 유도 로켓 비궁의 기원입니다. 저가형 열영상 유도 로켓, 영어로는 로거라고 불리는 비궁의 기원이 바로 미국의 하이드라 70입니다. 미 육군의 APKWS-2도 하이드라 70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레이저 유도 방식이라는 점에서 적외선 유도 방식의 비궁과 다릅니다. 이러한 유도 방식의 차이점 때문에 같은 공대공 미사일로 쓰이더라도 대한민국의 비궁이 좀 더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29일 워존 기사를 번역해 본 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존 기사 내용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첨단 정밀 살상 무기 시스템 2 APKWS-2 로켓은 실전을 통해 공대공 전투 능력을 인정받았고 이제 홍해 이외의 지역에서도 표준 공대공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 공군 F-16 바이퍼는 지난해 홍해와 주변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70mm 레이저 유도 로켓을 사용하여 후티 무인기를 격추해왔다. 미 공군은 원래 지상의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개발된 첨단 정밀 살상 무기 시스템 2 APKWS-2 로켓을 보다 저렴하고 한꺼번에 많은 숫자로 발사 가능한 공대공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2019년에 처음 입증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단지 테스트에 불과했으며 지금까지 실질적인 작전 능력은 공개되지 않았다. 익명의 미군 관계자가 APKWS-2 유도 로켓을 공대공 무장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워존에게 단독 기사로 확인해 주었지만 얼마나 많은 APKWS-2 유도 로켓이 이런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그 결과 얼마나 많은 후티 드론이 격추되었는지, 그리고 언제 실전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즉각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었다.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예멘 내 무장 군사 조직 후티는 2023년 10월 홍해와 그 주변에 있는 외국 전투함 및 민간 선박,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선정해둔 목표물을 향해 드론과 미사일 등을 사용한 공격을 시작했다. APKWS-2 유도 로켓의 공대공 전투 능력은 후티 무인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옵션 중 하나로 작년에 처음 실전 배치되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AIM-9X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비용의 옵션이며 이러한 낮은 비용은 APKWS-2 유도 로켓이 지닌 여러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 국방부 예산 문서에 따르면 현 세대 AIM-9X 사이드와인더 블락 2 하위 파생형의 단가는 42만 달러, 현재 환율로 하나 6억 900만 원에 약간 못 미친다. 보충 설명을 해보자면 미군은 후티 무장단체를 대상으로 한 작전 과정에서 각각 100만 달러, 현재 환율로 하나 14억이 넘는 고가의 AIM-120 암람 파생형을 소비했다. 그러나 현재 APKWS-2 로켓의 유도 제어 부품 가격은 약 15,000달러, 현재 환율로 하나 2,200만 원대이며 탄두와 모터 비용은 수백만 원대에 불과하다. 2018년 6월에 공개된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APKWS-2 유도 로켓은 5만 발 생산 주문되었고 단가는 22,000달러, 현재 환율로 하나 3천만 원대인 것으로 추론됩니다. 이에 비해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지 못한 비공의 단가는 4천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APKWS-2와 표준 무유도 70mm 하이드라 로켓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전방 탄두와 후방 로켓 모터 사이에 유도 제어 부품이 삽입된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미군은 기존 부품으로 제작할 수 있고 어떤 탄두와 신관이 사용되었느냐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저렴한 정밀 유도 무기를 오랫동안 제공할 수 있었다. 2023년 12월 미 해군은 드론 대응에 특화된 신형 근접 완충 탄두를 곧 조달할 예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이 70mm 레이저 유도 로켓을 일종의 지대공 미사일로 사용하는 지상 시스템과 함께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APKWS-2 유도 로켓이 지대공 요격 미사일로 쓰이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증되었다. 근접 신관 APKWS-2 유도 로켓은 공대공 무장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해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 공군은 2019년에 주로 암속 순항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한 잠재적 저비용 옵션으로서 공중 표적에 대한 레이저 유도 로켓의 개념 증명 테스트를 수행했다고 발표했다. 워존은 당시 근접 신관을 장착한 APKWS-2 유도 로켓이 드론에 대해서도 비슷한 효용성을 보여줄 것이라 강조한 바 있다. APKWS-2가 본격적인 공대공 무장으로 작전 배치되었다는 징후는 이미 있었다. 지난 12월 중동 정구를 책임지고 있는 미 공군 중부사령부 AFC-ENT는 홍해 상공 어딘가에서 공대공 전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 무장을 탑재한 F-16C 한 쌍이 공중급유를 받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F-16C 전투기들 중 한 대는 AIM-120 2발, AIM-9X 2발, 구형 AIM-9M 2발을 장착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대에는 AIM-120 2발, AIM-9X 1발, 그리고 7연장 70mm 로켓 포드가 장착되어 있었다. 두 전투기 모두 라이트닝 타겟팅 포드와 고속 대레이더 미사일 조준 시스템 HTS 포드를 탑재하고 있었다. 공대공 전투에서 라이트닝 타겟팅 포드의 레이저 지정기는 표적을 지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라이트닝 타겟팅 포드의 센서 포탑은 탑재 기체의 레이더에 의해 제어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후티가 발사한 드론과 F-16 사이의 속도 차이를 고려해 봤을 때 한 전투기가 다른 전투기를 위해 표적을 지정하는 소위 버디 레이징 기능도 이 경우 특히 유용할 수 있다. F-16 한 대가 표적을 레이저로 계속 조준하는 동안 다른 F-16이 공격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APKWS-2는 드론과 아음속 순항 미사일을 격추해 사용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드론과 아음속 순항 미사일들은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적고 반응도 느리며 전체적인 성능이 떨어지는 공중 표적이기 때문이다. APKWS-2는 최전선 전투기와의 근접 공중전 무기로 쓰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일본에 있는 미 공군기지에서도 7연장 70mm 유도 로켓 포드를 포함하여 유사한 무장을 장착한 F-16C와 F-16D들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현재
70mm 유도 로켓 APKWS-2가 미 공군 전체의 표준 옵션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홍해와 그 주변을 둘러싼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APKWS-2가 공대공 무장으로 사용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APKWS-2 유도 로켓이 지닌 공대공 전투 능력은 현 상황에 완벽하게 어울리며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드론 같은 목표물을 공격하는 경우 기존의 공대공 미사일보다 훨씬 저렴한 옵션을 제공한다. 또한 대량 장전이라는 귀중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이 레이저 유도 로켓은 단 하나의 포드로 여러 번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파일럿은 하나만 차지한다. F-16의 경우 최대로 탑재할 수 있는 공대공 미사일 수보다 더 많은 수의 APKWS-2 로켓 7발이 포드에 적재되어 있는 것이다. 작년인 2024년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 펼쳐진 별도의 미국 작전은 대규모 드론 및 미사일 공격에 직면했을 때 무장 장전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었다. 드론과 미사일들이 머리 위를 여전히 날아다니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투기들은 무장 재장전을 위해 착륙해야만 했던 것이다. 장전된 미사일이 고갈된 이후 적어도 한 대 이상의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 기총으로 전환하여 공격했지만 목표물 격추에는 실패했다. 최근 중동 전역에서 발생한 여러 위기들은 미군에게 중요하고도 일반적인 교훈들을 많이 제공했다. 이러한 위기들은 또한 무기 소비율과 무기 비축 적정성에 대한 우려도 부각시켰는데 태평양에서 중국과 벌이는 전투처럼 최첨단 기술이 투입되는 전투라면 이러한 문제들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게다가 워존이 지난 수년간 지적해왔듯이 다양한 등급의 드론들이 이미 현대 전장에서 활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분쟁 지역이 아닌 곳에 위치한 군사 자산과 중요 인프라에 대한 위협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의 발전으로 뒷받침되는 군집 전투 능력과 함께 드론 기술은 후티 같은 비국가 활동 세력 사이에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확산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APKWS-2처럼 더 경제적인 옵션에 중점을 두게 만들 것이고 그 결과 대규모로 등장하는 적대적 무인 항공 시스템을 물리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F-16 이외의 플랫폼에서 APKWS-2 유도 로켓을 공대공 무장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오늘날 레이저 유도 로켓 APKWS-2는 미 해병대 ABAB 해리어 수직 이착륙기와 F-18CD 호넷 전투기 그리고 공군 A-10 워호그 공격기에 통합되어 있다. 미 해병대 AH-1G 바이퍼와 UH-1Y 베놈, 해군 MH-60RS 시오크, 육군 AH-64 아파치도 APKWS-2를 발사할 수 있다. 적어도 APKWS-2 유도 로켓은 이제 실전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대공 전투 능력을 인정받은 미 공군 F-16의 정식 공대공 무장 옵션이 되었다. 지금까지 미국의 군사 전문지 워존이 2025년 1월 29일에 게재한 기사 F-16s have been using laser-guided rockets to shoot down Houthi drones. 레이저 유도 로켓을 사용해 후티 드론을 격추시킨 F-16들을 번역해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사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첨단 정밀 살상 무기 시스템 APKWS-2 로켓은 실전을 통해 공대공 전투 능력을 인정받았고 이제 홍해 이외의 지역에서도 표준 공대공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APKWS-2 유도 로켓은 AIM-9X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옵션이며 이러한 낮은 비용은 APKWS-2가 지닌 여러 장점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미군은 후티 무장단체를 대상으로 한 작전에서 한화 14억이 넘는 고가의 AIM-120 암람을 다수 소비했다. 이에 비해 APKWS-2 로켓의 단가는 3천만 원대에 불과하다. 근접 신고한 APKWS-2 유도 로켓은 공대공 무장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해 보인다. APKWS-2는 드론과 아음속 순항 미사일의 격추에 사용될 수 있는데 이들은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적고 반응도 느리며 전체적인 성능이 떨어지는 공중 표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APKWS-2는 최전선 전투기와의 근접 공중전 무기로 쓰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최근 중동 전역에서 발생한 여러 위기들을 통해 미군은 중요하고도 일반적인 교훈들을 많이 배웠다. 예를 들면 무기 소비율과 무기 비축 적정성에 대한 우려 등이 실제 사례인데, 태평양에서 중국과 벌이게 될 전투처럼 최첨단 기술이 투입되는 전투라면 이러한 문제들은 더욱 두드러지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의 발전으로 뒷받침되는 군집 전투 능력과 함께 드론 기술은 후티 같은 비국가 활동 세력 사이에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확산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APKWS-2처럼 더 경제적인 옵션에 중점을 두게 만들 것이고, 그 결과 대규모로 등장하는 적대적 무인항공 시스템을 물리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70mm 유도 로켓 APKWS-2는 미 공군 전체의 표준 옵션이 되었다. 미 공군이 저가형 레이저 유도 무기 APKWS-2를 공대지 무기가 아니라 공대공 무기로 장착하기 시작한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탄두가 작고 최대 사거리가 11km인 APKWS-2의 경우 기동력이 우수하고 빠른 속도를 지닌 최전선 전투기를 따라잡으려면 막대한 운동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고, 이는 격추 성공률을 극히 떨어뜨리게 됩니다. 더구나 APKWS-2는 레이저 유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타겟팅 포드 등으로 계속 목표물에 레이저를 조준하고 있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최전선 전투기와의 근접 공중전에 APKWS-2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인 드론이나 암속 순항 미사일처럼 상대적으로 기동력이 떨어지고 속도도 느린 목표물의 경우 레이저 유도 무기 APKWS-2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미 공군은 판단했고, 실제로 그 판단이 유효하다는 사실이 홍해 주변 실전에서 입증됨으로써 APKWS-2가 미 공군의 표준 공대공 무장으로 장착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초점을 대한민국 비궁에 맞춰보겠습니다. 비궁은 APKWS-2보다 한 단계 더 진보한 유도 체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레이저 유도는 안개 같은 기후 현상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레이저로 계속 조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의 목표물만 공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궁은 관성 항법으로 날아가다가 종말 단계에서 적외선 영상을 사용하여 목표물을 타격하기 때문에 발사만 하면 알아서 목표물을 찾아가 타격하는 진정한 의미의 발사 후 망각, Fire and Forget이 가능한 유도 로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외선 유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9X의 저가형 버전으로 볼 수도 있다는 뜻이죠. 로거라고도 불리는 비궁은 원래 미 해군과 대한민국이 공동으로 개발하려 했던 물건입니다. 미 해군은 미 육군이 사용하는 APKWS-2의 단점을 개량하고 싶어 했고, 이해관계가 일치한 대한민국과 공동으로 APKWS-2의 개량 버전을 개발하려 했지만 중간에 미 해군이 빠져버리고 대한민국이 단독으로 개발을 완료한 물건이 바로 비궁입니다. 그만큼 APKWS-2보다 우수한 버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난해 7월 15일 한국경제TV는 비궁이 미국의 해외 비교 시험 평가 FCT에서 100%의 명중률을 보이며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지대한 버전인 비궁의 사거리는 8km 정도로 나와 있지만 공중 발사된다면 F-16C에 장착된 APKWS-2처럼 11km 사거리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유추됩니다. 공대공 버전의 비궁이 개발된다면 쓰임새는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형 무장 헬기 미르온에서부터 수리온, 마리논, 상륙 공격 헬기 MAH,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니 F-16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FA-50 블락 20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최근 드론과 순항 미사일 대응 체계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세계 여러 국가들에게 큰 매력 포인트로 작용하게 되겠죠. 저가 보급형 AIM-9X라고도 볼 수 있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비궁을 7연장 포드에 장착한 FA-50의 등장. 현재 FA-50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임에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벤즈 밀리터리 채널 KKMD